역사의 상상을 더합니다. 개진상 이프 허준이고요. 오늘도 역사계의 스티븐 스필버그, 앨런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라스엠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하다, 민망해. 자, 오늘의 사실은 이프는 정말 많은 전 세계인들한테 역사상 한 명을 딱 제거해야 된다면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1등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히틀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히틀러가 만약에 1차 대전 때 전사했더라면 여기 채식을 즐기고 금연운동 캠페인을 펼치며 식사 후엔 달달한 케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 근현대 거의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평화로운 풍경화를 즐겨 그리는 화가기도 했으며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른 대단한 인물 맞습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수천만의 목숨을 빼앗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그는 1차 대전에 참가해 훈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히틀러가 1차 대전에서 전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상상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1차 대전에 히틀러가 참여했었거든요. 사실 히틀러는 굉장히 미술학도였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어떤 재능에 대해서 많이 평가절하하는 거는 원래 이제 항상 역사는 이제 승자의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제 미술의 어떤 그림 엽서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잘 팔렸어요. 그래서 학비라든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창의적인 것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시대였어요. 피카소라든지 막 입체파라든지 뭐 야수파 이런 거니까 히틀러가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주류하고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엄밀히 그 예술학교에 가려는 그 시험에서 엄밀히 떨어졌던 맞아요. 것이 이제 히틀러가 좀 방황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 보면 이제 급진적인 사상이 심취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히틀러가 좀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황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적을 읽잖아요. 근데 그 서적이 가격한 극우주의적 어떤 그 팜플렛이나 이런 걸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는 국가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어요. 히틀러가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 독일 정부에서 허가를 내지 않아요. 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왜 독일 그 군부대에 입대하려고 그래? 하지만 나는 독일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독일이 정말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 독일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런 이유가 좀 역사적으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독일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때만 해도 독일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에요. 빌헬름이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팽창주의로 가면서 히틀러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독일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에서 완전히 심취돼 있던 게 이제 히틀러의 생각이었던 거죠. 참 독특한 인간이야. 아니 왜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 팽창주의를 지지해? 근데 결국 1차 세계대전에 졌잖아요, 결국. 베르사유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독일이 엄청난 막대한 이제 배상금을 갖다가 물게 되는데, 이때 영국의 학자였던 케인즈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경제와 화폐를 파탄시키면 바로 야수가 돌아온다라고. 근데 그게 정말로 맞아 떨어졌던 거죠. 경제학자이면서 투자자로 성공한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 케인즈이다. 그래서 그 케인즈가 엄청나게 막았더라고요. 안 된다. 이거 독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 배상금 물리면 이거 전쟁 난다. 라고 엄청 막고 다녔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고 결국은 그게 2차 대전으로 터져 나왔다. 라는 게 뭐 정론이더라고요. 정론이죠. 그런 분위기 때 이제 때 맞춰서 이제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식민지에다가 고통 분담하면서 그걸 이겨냈는데, 독일은 왜 우리는 식민지도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좌절을 겪으면서 독일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어려워. 근데 과거의 영광은 너무나 그리워. 이런 독일의 어떤 허탈감을 메워주는, 힘들 때 누가 와서 힘들어? 야, 이거 이런 사상 있어 하면 그거 다 힘시되거든요. 넘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그때 그런 독일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히틀러는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법부의 동의가 없이도 결국 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히틀러는 이제 권력을 쥐게 되어 가는 거죠. 점차. 사람들이 이걸 왜 동의를 하냐. 그렇게 하면은 야, 독일의 영광이 재현될 거야. 독일의 입법 행정권을 한꺼번에 몰아주는 이 수권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거 너무 한 곳으로 권력이 몰리면 위험한데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강대해지고 우리가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수권법도 결국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국민들이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힘은 몰아줄게 하고 몰아주면서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압도적인 지지로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 왜 식민지를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걱정하지 마. 우리 독일인데 최고의 인종이고 최고의 민족이야.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근데 히틀러가 가장 뛰어났던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연설이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연설을 했죠. 연설을 할 때도 이 히틀러는 전단지를 만들 때도 타자로 전단지를 만들 때와 손으로 전단지를 썼을 때 어느 게 효과가 좋은지, 언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체크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단체 같은 거 이제 뭐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였으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네. 영업 사원에서 잘했어요. 보호망. 굉장히 보호망 1등 이랬을 거예요. 전자매트 판매율이 막 이런 거. 네, 굉장히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반나치주의자였고요. 철저하게 히틀러를 비판했던 사람인데 아놀드 토인비가 히틀러하고 2시간 정도와 대담을 가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2시간 동안 나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단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히틀러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굉장히 논리정연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놀드 토인비가 나중에 그 회견 후에 히틀러 회견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나의 눈은 히틀러의 손동작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손은 언어의 반주로 썼는데 2시간 15분 동안 히틀러는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켰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히틀러를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 히틀러주의자, 히틀러를 그렇게 비판하던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단 2시간 15분 만에 히틀러를 찬양하는 손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얼마나 빠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히틀러를 찬양했다라기보다도 히틀러의 그 사람의 언동이라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인 데는 분명히 그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지 히틀러가 막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뭔가 논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히틀러가 만약에 1차 대전에서 참가해서 죽었더라면 독일 전체의 시민들을 쥐고 흔드는 그 선동가, 연설가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역사로 좀 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히틀러가 없었다면은 그 당시 분위기상 좀 더 독일 자체가 뭔가 이런 상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역사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종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복 전쟁을 일삼았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정복 전쟁을 해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 이념을 갖다 전파시키자는 그런 명분하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도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단 1도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뭐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모든 문화든 모든 경제든 간에 전부 다 그냥 오히려 전쟁을 위해서만 이런 것을 창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교에 입학도 되고 또 거기에서 엽서가 괜찮아 우리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우리 기획해갖고 우리 엽서도 많이 팔아볼까 이렇게 됐더라면은 히틀러는 오히려 그 예술적인 영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예술가로 그냥 쭉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패배의식이 생기고 이러면서 히틀러가 좀 더 극우적인 팜프렛을 읽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히틀러의 인생이 좀 바뀌어가는지. 사실 제가 정신과 전문의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뇌를 어느 정도나 지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할 경우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트리거가 히틀러한테는 몇 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미술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미술학도가 되고 미술가가 됐더라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비극은 안 생겼지 않았을까. 스마트폰이 등장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히틀러가 등장한 이후에 유럽이나 전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 걸 봤을 때 히틀러는 분명히 1차 세계대전에 죽어야만 됐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히틀러는 자기가 이제 미술 작품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이러한 사연이 있어를 잘 붙여서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완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됐다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어떤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재미난 것은 유니크한 부분들이 항상 살아남는 것 같아요. 유니크가 좀 사라지면은 아무리 그것이 설사 맛있고 좀 하더라도 결국 대중들은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유니크한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이 있으면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저기 뭐야? 네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역사계 스티븐 스필버그, 역사의 상상력을 더하는 데 있어서는 만큼은 이분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셈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